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 투약 듣기 중에서 국소 투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과 코에 국소 투약법 그리고 세척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눈에 물약을 넣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또 눈을 세척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비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코에 물약을 넣을 건지 코에 분무약을 넣을 건지 가볍게 방법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 먼저 눈에 투약을 할 때 안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때 환자 자세는 어떤가? 그리고 투약은 어느 부위에 갈 건가? 그 다음에 투약 후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문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투약 시 먼저 자세부터 봐볼게요. 이건 문제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차렷하고 반드시 있는 자세에서 만약에 눈에 안약을 넣으면 다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눕거나 앉거나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목을 뒤로 젖혀서 신전해야 된다라는 거는 가볍게 기억해 놓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흘러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약 부위, 이게 아마 눈에서 안약 넣는데 가장 문제로 잘 나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봐보면 눈에는 이렇게 눈물점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누공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이렇게가 눈물점, 즉 누공이라고 합니다. 이 누공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눈에 안약을 넣으면 누공을 타고 코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국소투약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안쪽, 자, 이름 붙여볼게요. 이 안쪽 각은 안내각이라고 합니다. 안내각 쪽은 절대 투약을 하면 안 돼요. 이 바깥쪽은 뭐라 그러냐면 안외각이라고 할 겁니다. 자, 안내각 쪽은 누공을 통해서 코로 약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각은 피해라. 이 점 중요하게 볼 거고요.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 하부 결막낭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하부 눈의 아래 눈꺼풀 쪽을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낭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하부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안 외곽 쪽에 투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투약 부위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하부 결막낭을 보이게끔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 외측 3분의 1 지점에다가 투약을 합니다. 이때 절대로 내측에다가는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투약 후의 주의점 역시 문제로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공이 있다고요. 여기 구멍이 있다 그랬죠. 구멍을 통해서 코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공이 있는 지점, 즉 안내각을 지그시 눌러야 한다. 안내각을 눌러서 비루공, 즉 누공, 다 똑같은 말입니다. 비루공을 통해 비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강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에다 해라. 투약 후에는 안내각을 눌러라. 그래서 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눈의 세척법을 봐볼게요. 세척 시 자세 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척액은 어떻게 흐르도록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척액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것들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죠. 자, 세척 시에는 어떤 자세를 취한가. 눈에 물약을 넣을 때 자세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나 세척 시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게 본답니다. 자, 이때 환측 눈을 어디로 하냐면 아래로 한다. 아주 강조 말씀드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눈이에요. 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렸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쪽 눈이 환측 눈이라고 할게요. 환측 눈을 아래로 하도록 해서 세척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냐면 안내각 쪽에서 안외각 쪽으로 흐르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쪽 눈을 하려면 고개를 돌려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측 눈을 아래로 해라.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척액이 흐르는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렸죠? 안,
내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 외곽으로 흐르도록 해라. 여기서 그게 너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 환축 눈을 어때요? 아래쪽으로 했죠. 그럼 당연히 안 내각에서 안 외곽 쪽으로 세척액이 흐르겠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방향을 잡은 다음에 안 내각에서 안 외곽으로 흐르도록 한다. 아시겠죠? 그거 역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어서 세척액으로 사용하는 건 뭘 사용하는가? 우리 몸에 어떤 부위를 세척할 때도 예를 들어 위세척을 하건 장세척을 하건 귀세척, 눈세척 다 똑같이 세척을 할 때는요. 0.9% 생리식염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즉 우리 몸의 체액의 염분 농도가 동일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때로는 지식에 된 세척액으로서 붕산수가 전혀 자극이 없기 때문에 붕산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리식염수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이때 생리식염수는 우리 체액과 농도가 동일한 0.9%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과 비슷하게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좀 따뜻하게 해서 한 36도에서 40도 요 정도 체온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그냥 기본 상식으로 세척액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눈 세척에서 중요한 거요. 세척 시 자세, 환축 눈이 아래로 간다. 흐르는 방향은 안 내각에서 안 외곽으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에 물약을 넣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자, 투약 시 자세와 투약 부위는 어디이며 투약 후에 주의할 점들이 있을 겁니다. 늘 국소적 투약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은 코 내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요렇게 지금 가운데 칸막이가 있는데요. 오른쪽 비강과 왼쪽 비강을 가르고 있는 가운데 중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그 안쪽에 우리 두개골을 이루고 있는 뼈의 이름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사골이라고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비중격 또는 사골. 그래서 한가운데 비중격과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부분 지금 코 내부에는 이렇게 몰딩을 대는 것처럼 볼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볼록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요 가장 아래 부분은 하비갑계라고 합니다. 하비갑계라고 하고요. 맨 위에 여기는 상비갑계라고 합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투약을 어디다 할 거냐? 그러면 여기다가 합니다. 자, 이렇게 깊숙이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를 보면은 그 위치는 자, 지금 표현을 봐보면 이 비중격과 그다음에 상비각계 그 사이에 쑥 깊숙이 투약을 하는 거 화살표 해놓은 거 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또한 반드시 차렷하고 넣으면 흘러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목을 신전시켜야 될 것 같죠? 예, 투약 시 이거는 앉아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누워서 한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목으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앉아서 그리고요 목을 신전시킨다. 목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투약이 되겠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도 돼. 이거는 눈에 약을 넣을 때 목 신전보다는 조금 더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코에 약을 넣을 때 목을 신전시킨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투약한 국소 약물이 목이 너무 신전되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예,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라. 이런 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약 부위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비중격, 코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비중격과 비중격. 다시요. 비중격. 가운데 격을 나누고 있는 칸막이를 말합니다. 비중격과 상비갑계 사이에 투약을 합니다. 이것을 비중격 쪽을 이루고 있는 뼈가 있거든요. 저 안쪽 만져지지 않겠죠? 두개골의 저 안쪽 코 중앙에 있습니다. 그 뼈가 사골이고요. 사골과 상비각계 중앙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중격과 상비각계 또는 사골의 상비각계 중앙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투약 후에 어떻게 할 건가? 자, 일단은 코에다가 약을 넣는데 바로 반드시 딱 고개를
반드시 이렇게 해버리면 다 흘러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5 내지 10분간은 목을 신전시킨 상태를 유지해라. 이것도 가볍게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때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을 신전시킨 상태에서 코에 약이 들어갔는데 코로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기도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해야 됩니다. 코를 이렇게 코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구강으로 호흡을 해야 되며 삼켜버린다면 이렇게 삼키면 이건 국소투약이 아니잖아요. 삼키지 말고 뱉어버려야 한다. 뱉는다. 이것도 나름대로는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꽤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강했다가 약을 넣을 때는 구강호흡을 한다라는 거, 목을 신전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목 신전시킨 상태로 일정 시간 투약 후에도 유지하라는 거, 삼키지 말고 뱉어낸다는 거, 이런 것들 몇 가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코에 분무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사진처럼 분무약을 이렇게 빵빵 뿜을 겁니다. 이럴 때 투약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며 투약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나름대로 가볍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분무약을 넣을 때는요. 굳이 목을 신전시킨다를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신전시키는 거 좋지만 때로는 어떤 분무약은 약간 고개를 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목 신전은 강조하지 않고요. 앉은 상태에서 조금 특별합니다. 한쪽 콧구멍을 막아라. 그래야 잘 이렇게 반대쪽 콧구멍에 효율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쪽 콧구멍을 막고 반대쪽 콧구멍에 분무한다. 가볍게 알아두세요. 다음에 이거는 분무약이었기 때문에 5 내지 10분간 이렇게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 1 내지 2분 정도 같은 자세를 유지하되 일단은 이렇게 품어서 들어간 분무약을 바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5초 정도는 기다렸다가 숨을 내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강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코와 그리고 눈의 투약법, 또 눈은 세척법 나름대로 비교해서 알아둘 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봐볼까요? 자, 단답형으로 봐볼게요. 안구의 국소적 투약 부위는 어디인가? 우리 어디다 하기로 했었죠? 네, 하부 결막낭. 일단 이 말이 꼭 기억이 나야 합니다. 하부 결막낭을 만들어서 눈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결막낭을 만들죠. 그래서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 지점에다가 해라. 자, 여기서 절대로 내측을 선택하지 않는다. 내측을 선택하면 누공을 통해서 코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결막낭의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 지점이다.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안구의 국소적 투약 후에는 안 내각을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자, 눈을 이렇게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가 누공이 있어요. 누공, 비루공이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통해서 코로 들어가 버리면 국소적 효과가 아니라 전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안내각이라고 하죠. 이 부분, 누공이 있는 이 부분을 안내각 또는 내안각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눌러버려야 누공을 차단하고 코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안내각을 누르는 이유, 투약 후에는 안내각을 누른다. 이거는 비, 루, 공, 줄여서 누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비강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비강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안각을 누른다. 뭔지 아시겠죠? 다음 문제 봐볼게요. 안구의 국소적 투약 시 체위는 이 체위는 많이 강조하진 않으나 일단은 앉던 눕던 괜찮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목을 신전시켜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아까 거론하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안구에 국소적 투약할 때 환자의 시선은 그랬어요. 시선을 앞장으로 다시 갔더니 이렇게 지금 하부 결막낭을 만들고 시선이 위를 보고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하부 결막낭에다가 투약을 할 건데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요. 자, 환자 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위를 보게 한다. 위를 보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처치자는 환자의 머리 쪽에 선다. 발치 쪽에 서지 말고 머리 쪽에 서라. 그래야 환자가 자연스럽게 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구를 세척합니다. 자, 안구 세척할 때 체위가 꽤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척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쪽 눈을 세척할 때 이렇게 세척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안각에서 또는 안내각에서 안외각 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해야죠. 만약에 반대쪽 눈을 하려면 자세를 바꿔서 항상 환측 눈이 아래로 가게 해야 한다. 이걸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봐보겠습니다. 세척 시 체위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환측 눈을 어디로 한다고요? 아래로 하여 세척한다. 그래야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안내각에서 안외각으로 약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자, 이번엔 세척 시 사용하는 용액이 무엇인가? 우리 몸을 세척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예, 생리식염수 0.9% 생리식염수나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만은 붕산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산수는 대략 2%짜리를 사용하는데요. 자, 붕산수나 또는 0.9%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구 세척 시 용액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자, 지금 여기 표현이 된 것처럼 이렇게 흐르도록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안내각 쪽에서 안외각으로 흐르도록 하자. 안내각 에서 안외각으로 흐르도록 한다. 나는 이렇게 외워놨는데 내안각, 외안각 그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안내각 쪽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안외각 쪽으로 흐르도록 해라. 안내각에서 안외각 쪽으로 흐르도록 한다. 예, 가볍지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8번부터는 코에 대한 이야기네요. 코의 국소적 투약 부위를 물었습니다. 자, 코의 국소적 투약 부위를 자, 이렇게 코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코 내부에 이렇게 몰딩 돼 놓은 것처럼 자, 그때 그 위치를 볼 때 여기요. 코의 가운데 부분 여기를 비중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비중격을 이루고 있는 그 속 안의 뼈의 이름은 사골이다. 그래서 비중격 즉 사골과 그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요. 뽁 튀어나온 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상비각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와 거기 사이 그래서 비중격과 상비각계 사이 또는 사골과 비중격 사이 사골과 상비각계 사이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볼게요. 코에 국소적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위는 자, 비중격을 다시 사골이라고 표현해도 좋다고요. 뼈의 이름으로 보자면 예, 이것과 그다음에 상비각계 사이에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투약의 위치를 꽤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구에 투약을 할 때는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에 투약을 한다. 코에 투약을 할 때는 비중격과 상비각계 사이에 투약을 한다. 이런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문제로 거론합니다. 다음에는 9번. 자, 코에 국소적 투약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할 건가? 코에 아주 상당히 깊숙이 투약을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강으로 숨을 쉬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구강호흡을 하도록 한다. 예, 이것도 강조 드립니다. 다음에 자 10번은요. 물약을 넣었습니다. 그 후에 일정한 만큼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투약할 때도 어떻게 했었죠? 목을 신전했었죠? 투약 후에도 목을 신전시킵니다. 그런데 몇 분간 목을 신전시킨 상태로 유지하냐면 5 내지 10분간.
5 내지 10분간 목신전 상태를 유지해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물론 이때 자칫 구강으로 이렇게 해서 목으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삼켜버리지 말고 구강에 모았다가 뱉어내야 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눈과 코의 국소 투약 그리고 세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와 질의 국소 투약 그리고 세척, 자 이런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귀에 투약하는 방법, 그리고 귀를 세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질에 투약하는 방법, 질을 세척하는 방법,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귀부터 보겠습니다. 귀에 투약을 합니다. 투약 시의 자세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요, 세척 시 자세와 비교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귀에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측 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해야 되겠죠? 아픈 쪽 귀를, 환측 귀를 위로 해야 들어가겠죠. 그래서 환측 귀를 위로 한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세척 시 자세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아까는 투약 시였고요. 세척 시에는 만약에 위로 하면 세척한다는 건 뭐예요? 씻어서 흘러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측 귀를 위로 하면 어때요? 세척액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환측 귀를 반대로 아래로 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투약 시 자세는 환측 귀를 위로 하고요. 세척 시 자세는 환측 귀를 아래로 한다.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예, 이어서 귓바퀴를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길 거냐. 귓바퀴를 잡아당겨서 웨이도, 지금 그림의 이 부분이 웨이도라고 합니다. 웨이도가 바르게 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법에 성인인가 또 3세 미만 꼬맹인가에 따라서 비교가 되어지거든요. 자, 성인은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줘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세 미만 꼬맹이들은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줘야 돼요. 예를 들어 2세 아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당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나이를 더 먹어서 3세, 4세, 5세 성인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상, 아이는 하 그렇게 기억하세요. 뒤쪽 방향으로 그래서 후상방, 후하방 이것도 문제로 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단 성인이냐 3세 미만이냐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기속에서 가볼게요. 자, 세척액을 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라고요? 생리식염수다. 우리 몸의 체액과 같은 농도가 0.9%다. 그래서 0.9%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데 이때 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체온과 동일하게 준비해라. 물론 앞에서 우리는 눈 세척할 때도 체온과 동일하게 준비해라. 어디를 세척해도 뭐 특별히 차가운 걸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체온과 동일하게 하지만 특히 귀를 세척할 때 체온과 동일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세척 아니고도 하물며 투약일 때도 사실은 체온과 동일하게 해라 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차갑게 해서 만약에 넣어버리면 귀 안쪽이 뇌하고 연결이 되는데 뇌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압 변화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뇌압 변화가 만약에 생겨진다면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가 토할 것 같다든가 오심증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온과 동일한 정도로 따뜻하게 해서 준비한다. 뇌압 변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를 의외로 귀 세척 또는 덜어는 귀 투약에서도 체온과 동일하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는 좀 민감하게 그 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특히 세척 시 자세와 투약 시 자세를 잘 비교하세요. 세척 시 자세는 환측기를 아래로 해서 들어갔다 흘러나와야 되고 투약 시 자세는 환측기를 위로 해서 이렇게 담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어서 자, 이번에는 질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질에 투약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할 거며 투약 후의 자세는 어떻게 해줄 건가 이것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봐볼게요. 투약 시
질의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 봐볼게요. 여기가 질이에요. 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질 앞쪽이죠. 지금 여기 자궁이 있고 방광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앞쪽이에요. 앞쪽이고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질에 여기는 전원계라고 하고 이 뒷부분 녹색으로 처리해놨죠? 이 뒷부분을 질후원계라고 합니다. 질후원계까지 약물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세를 취하려면 반드시 회음부가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데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림, 자 밑에 요 그림이요. 이 그림은 배횡아이라고 하고요. 다리를 들어 올렸네요. 분만시체이처럼 이것은 절석이라고 합니다. 배횡아 위나 절석이를 취해주면 회음부가 잘 보이겠죠? 잘 보여라 깊숙이 들어가서 질후원계까지 약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볼게요. 투약 시 자세는 어떻게 할 건가? 국소 투약은 자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배횡와 위나 지금 옆에 그림에 이 체가 배횡와 위입니다. 다리를 벌렸지만 무릎을 세웠지만 발바닥이 침상면에 닿아 있죠. 그런데 회음부가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더 효과적인 자세는 절석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에 얘가 절석이입니다. 그러면 이 자세는 보다 효율적으로 어때요? 질후원계까지 깊숙이 넣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나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국가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투약 후의 자세입니다. 후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자, 아까 전에 여기 그림을 다시 한번 같이 봐보면 여기가 지금 질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투약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전원계고 이 뒤에가 후원계입니다. 이 후원계가 깊죠? 여기까지 투약을 해야 돼요. 즉, 투약은 어디에 있다 하냐면 여기다가 해줘야 돼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질후원계라고 합니다. 질후원계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투약 후에 자세는 그랬는데 둔부의 베개를 괴어줘야 돼요. 여기에다 베개를 좀 괴어주어라. 그럼 중력에 의해서 질후원계에 들어간 약이 흘러나오지 않고 잘 흡수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질후원계 중요합니다. 질후원계에 잘 흡수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둔부의 베개를 괴어준다. 이거 강조 말씀드립니다. 후에는 질에 투약을 한 후에는 머리에 베개를 베는 게 아니라 둔부의 베개를 괴어서 질후원계에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요. 아시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질 세척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세척 시 자세와 세척을 금기해야 되는 환자 또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척 시의 자세는 투약하고는 좀 다르게 절석이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배횡와 위로 세척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강조는 하지 않지만 원리를 파악하고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아, 이게 배횡아이다. 충분히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질세척에 금기 환자는 국가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나옵니다. 질세척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지 않냐면 월경 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신 후반기에는 하지 않아요. 임신 후반기에 만약에 자궁경부 쪽을 건드려서 질세척에서 자궁경부를 건드려 버리면 갑자기 뭔가 이 스트레치 리셉터가 자극이 되어지면서 뇌하수 쪽 흡입에서 옥시토신이 나오고 자궁이 수축해서 조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후반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분만 직후 산육기에도 안 됩니다. 분만 직후에도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갔어요. 이 검사가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라고 하죠. 파파니콜라우 도말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하러 가서 질후원계에서 분비물을 채취해가지고 암세포 발견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질세척을 깔끔하게 하고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검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금기 대상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강조할게요. 자, 금기 환자, 질세척의 금기 환자는 현재 월경 중이거나 임신 후반기 분만 직후
또는 자궁경부암인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네요. 질검사하기 전이다. 질검사하기 전에는 마찬가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시 선해버리면 검사의 결과물을 정확히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단답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1번 2세 어린이라고 했어요. 3세 미만이죠? 이 아가의 귀에 국소적 투약을 하려고 할 때는 귓바퀴를 잡아 당겨야 하죠. 근데 꼬맹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잡아 당기죠? 예, 후 하방으로 당기죠. 3세에서부터 성인은 후 상방으로 당기고요. 2세 꼬맹이이기 때문에 후 하방으로 당겨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귀에 국소적 투약을 하려고 할 때, 자, 투약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환측 귀의 방향과 그 밑에 3번과 비교하셔야 돼요. 귀를 세척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환측 귀의 방향은 좀 달랐죠. 자, 투약을 하려고 할 때는 환측 귀가 어디로 간다? 위로 가도록 한다. 위로 가도록 해야 투약이 되겠죠. 다 맞이겠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귀를 세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버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측기가 위로 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아래로 간다.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2번, 3번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함께 봐보죠. 귀 투약이나 세척할 때 따뜻하게 데워서, 특히 귀는요. 투약을 하건 세척을 하건 다른 어디보다도 따뜻하게 데워라.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따뜻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뇌압이 변화가 올 거다. 뇌압이 변화가 된다면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뇌압이 상승하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두통이 있다든가 오심 또는 현기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귀는 투약을 할 때나 세척할 때 반드시 체온과 같은 만큼의 따뜻하게 해서 사용한다. 이거 알고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귀 세척할 때 용액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곳. 자, 잠깐 앞에 그림으로 가볼까요? 자, 용액이요. 다시요. 여기서 용액이 이렇게 흘러서 고막에 직접 닿아서 흘러내리면 고막이 매우 자극적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용액이 이렇게 외도 상부 벽에 닿았다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지 고막에 직접 닿지 않아야 돼요. 고막이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귀 세척할 때 용액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디에 닿지 않아야 되냐면요. 고막에 닿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외도 상부 벽에 닿도록 합니다. 외이도 상부 벽에 닿은 후 흐르게 하면 돼요. 닿은 후 흐르도록. 그래서 고막에 닿아서 흐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 상부 벽에 닿은 후에 흐르도록 해야 돼서 고막에 닿지 않도록 한다도 가볍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세척을 금해야 될 환자가 있다 그랬죠? 예, 질세척이라 함은 회음부 세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깊숙하게 세척, 월경 중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뭐였죠? 임신 말기에 안 된다 그랬죠? 조산이 우려된다고 했던가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언제 안 되죠? 분만 직후, 산욕 초기에 안 됩니다. 분만 직후에 안 되고요. 또 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서 파파니콜로우 검사를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질 세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질 좌약 삽입 부위를 물었습니다. 질 좌약은 매우 깊숙한 곳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했죠? 질에서 가장 깊숙한 부분은 질후원계라고 합니다. 질후원기에 삽입해야 한다. 아시겠죠? 다음에는 질좌약을 삽입한 후에는 둔부의 베개를 좀 개어둬야 된다 그랬죠? 그것은 둔부를 높여줌으로써 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어디에 있도록 하려는 거냐면 질후원계에 약물이 계속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질후원계 흡수를 돕기 위함이다. 흡수를 돕기 위함.
그래서 둔부의 베개를 괴어준다. 이것도 꽤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는요. 질좌약 삽입시 또는 질세척시 적용하는 체위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질좌약을 삽입할 때는 배, 횡, 와, 위도 좋고 또는 절석 위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배웅하에는 무릎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렸지만 발바닥은 침상면에 닿는 것. 절석이는 발바닥이 허공에 뜨는 거죠. 분만시 자세죠. 다 좋고요. 질 세척할 때는 보통 배, 횡, 와, 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한꺼번에 물었다면 공통분모는 배횡하이죠. 그래서 질의 좌약을 삽입할 때도 무난하게, 질 세척을 할 때도 무난하게 배횡하에는 좋겠다. 그러나 질 좌약을 깊숙이 질 후원기에다 삽입하려고 한다면 절석이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봤다면 이번에는요. 국소적 투약들을 그림으로 쭉 한번 해서 정확하게 비교할 점을 비교하고 알아가도록 해볼까요? 자, 눈에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투약을 할 때는 뭐 알아둬야 될까요? 예, 자세는 목을 신전시킨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어디다 투약할 건가 되게 중요하죠? 하부, 결막낭,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어디였죠? 외측, 외측 3분의 1 지점이다. 이때 내안각 쪽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투약한 후에는 내안각을 지그시 누른다. 이런 생각도 나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눈을 세척할 때 뭘 알아둬야 될까요? 자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측 눈을 어디로 할까요? 세척하면 아래로 하게 되죠. 아래로 한다. 그래야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안, 내각에서 안, 외곽으로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환측 눈을 아래로 한다 알아둬야 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요. 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귀에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귀에 투약을 할 때는요. 자, 환측귀가 어디로 가죠? 환측 귀를 어디로 가게 하죠? 예, 투약은 위로 가도록 한다. 환측귀를 위로 가도록 한다. 예, 강조하죠. 그에 비해서 세척할 때는 환측귀를 이번에는 어디로 했죠? 아래로 한다. 환측귀를 아래로 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흘러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그렇죠. 또한 둘 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체온과 동일한 온도로 하는 게 좋다. 체온과 동일 온도로 해야 현기증, 구토, 두통 이런 뇌압의 변화를 막을 수가 있더라.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길 건가 이것도 강조하죠. 소화, 더 정확히 말하자면 3세 미만의 소화는 귓바퀴를 어디로 잡아당기냐면 후 하방으로 당긴다. 후 하방으로 당긴다. 이걸 강조했다면 성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있었죠? 후 상방으로 당겨야 한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귀에서는 그쯤 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를 좀 같이 봐볼까요? 코에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목을 최대한 신전시켜줘야 흘러 들어간 채로 일정 시간 머물겠죠. 그래서 목을 신전시켜라. 그리고 어디다 할 거니? 그러면 뭐였죠? 비중격 밑쪽에 있는 뼈가 사골이기 때문에 사골 그래도 좋고요. 비중격과 상비각계 사이에 투약을 합니다. 예, 그렇죠. 투약 부위였죠. 그런가 하면 이때 코에다가 투약을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 우려까지 있네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구강 호흡을 해야 한다. 이것도 꽤 강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투약 후 5 내지 10분간 목 신전 상태를 유지해 둬야 된다. 그래야 바로 흘러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또 뭘 볼까요? 자, 직장을 한번 봐볼까요? 직장. 지금 여기 그림이 이상하죠?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려놓고는 옆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직장에 투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기다 투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직장에 투약할 때는 학문이 도드라지는 체위여야 돼요. 그래서 심즈체위를 취한다. 심즈체위를 취해줘야 한다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투약 전. 투약 전에 환자에게 변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변의. 대변이 마려울 거예요. 변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최대한 참았다가 그 다음에 배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 필요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질에 투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체위는 배, 횡, 와위도 좋고요. 배, 횡와위도 좋고 절석, 위도 좋다 그랬죠?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질에 투약을 할 때는요. 투약 전에 이번에는요. 배뇨, 오줌 누고 오세요 라고 해야 돼요. 배뇨하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넣어놓고 오줌 누러 가면 빠져나와 버리겠잖아요. 그래서 투약 전에 배뇨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투약 후에는 둔부의 베개를 대줘야 된다. 둔부의 베개를 대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까지 투약할 거니? 그러면은 질후원계에 깊숙이 투약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알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세척에 대한 이야기를 봐보면 세척은 전서기까지는 아니고요. 배, 횡, 와, 위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금기 대상을 강조합니다. 누구는 질세척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건가? 아까 말씀드렸죠? 월경 중이라든가 또요. 임신 후반기라든가 분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임신 후반기에 함부로 질세척을 하면 조산이 우려가 된다 그랬죠? 또한 분만 직후 즉 산역 초기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질세척을 하면 감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또한 질검사 전 검사물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죠?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궁경부 암 검사를 하려면 검사물, 질분비물을 꺼내서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 전에는 이게 파파니콜로우 도말 검사인데 이럴 때는 함부로 질세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될 게 꽤 몇 가지 있네요. 자, 강조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꼭 외울 거를 한번 기억해 보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자세들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눈에 투약을 할 때는 목을 신전시킨다. 눈을 세척한다. 이때는 환축눈을 아래로 해서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세척액이 흐르도록 해줘야 된다. 예, 이런 거 강조하죠. 그런가 하면 귀에 투약을 할 때는 환축기가 위로 가야 한다. 귀를 세척할 때는 환축기가 아래로 가야 된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코에 투약을 합니다. 목을 신전시켜라. 그러겠죠? 다음에 직장에 투약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관장할 때 체위와 똑같이 학문이 도드라지는 심즈체위를 취해줘야 한다. 다음에 질에 투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배횡하이나 절석이. 질을 세척하려고 한다. 그러면 배횡하이. 이렇게 각각의 체위들이 문제로 좀 잘 나오는가 하면 또 알아둘 거는요. 그 부위 어디에다가 투약을 할 건지. 예를 들어 눈에 투약을 하려고 한다면은 하부 결막낭 중앙 또는 외측 3분의 1. 즉 이때 내측은 안 된다. 왜요? 비루공을 통해서 코로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안 썼지만 투약 후에는 안 내각을 지그시 눌러서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죠. 자, 코에 투약을 할 때는 비중격과 상비각계 사이에 투약을 할 거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질에다가 투약을 할 때는 질후원계에 투약을 할 거다. 이렇게 각각 어느 부위에 투약을 할 건지를 문제로 좀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몇몇 가지 알아둘 특기사항이 있다면요. 귀는
체온과 동일한 정도 온도로 해서 뇌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특히 소아나 성인은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이 다르죠. 웨이도를 곧바로 펴기 위함이죠. 또한 코는요. 비강했다가 약을 넣었을 때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강호흡이 아니라 구강호흡을 하는 거다. 그리고 투약 후 5 내지 10분간은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신전시킨 상태에서 조금 있어줘야 될 거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투약을 할 때는 투약 전에 이렇게 직장에 투약을 하면 대변이 마려울 수 있어요. 좀 참으셔야 합니다. 라는 변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질의 투약을 할 때는 투약 전에 배뇨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되고 투약 후에는 둔부에 베개를 개어줘서 질후원계에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될 거다. 또한 질 세척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월경 중이거나 임신 후반기 분만 직후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처럼 질 검사하기 전에는 함부로 질 세척을 하는 거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쫙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표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기억해보고 또 연습장에 써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국소 투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